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얼마 전 도내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각 지자체와 자치경찰단 등이 처음으로 특별단속과 합동점검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의 고영국 평생교육팀장과 함께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얼마 네네. 전에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 차량에 옷이 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세리미법이 시행됐는데 이 세리미법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서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학원 차량은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하며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하게 승하차를 지도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승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다속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출발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동승보호자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하차 시 안전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네, 참 법도 기본적인 수칙도 지켜지지가 않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세리미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네. 세리미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세인 김세림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에 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인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을 강화한 법안으로서 2015년 1월 29일 시행되었으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제52조와 제53조를 말하며 주요 내용으로는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 신고를 해야 되고 통학버스 운행 시 성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행 시 안전띠 착용 여부라든가 운행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해야 하는지 확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는 동승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리미법이 있었지만 법을 무시한 어른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고는 계속 재발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54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반드시 성년인 사람을 동승보호자로 태우고 운행해야 하는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30만 원 이하 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동승보호자 미탑승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승보호자 인건비보다 벌금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와 별개로 벌금을 더 높게 상향하고 현장 단속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에 따른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처벌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원들에 다니잖아요. 근데 모든 학원 차량이 세리미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대안학교 및 외국인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학원은 세리법의 적용 대상이고요. 네. 진행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은 체육
도장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이제 체육 도장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체육시설이 이제 세림법 적용 대상으로서 체육시설의 종류에 체육 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체육 도장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제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 도장을 이제 경영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에서 이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우슈 이런 7종목만 한정되어 있어요. 솔직히 실제로 이제 도로상에서 보면은 이제 어린이 축구 교실이라든가 네. 어린이 농구 교실 이런 서비스업에 속하는 스포츠 클럽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사설 스포츠 클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이제 향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설 스포츠 클럽들도 다 포함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분과 인솔 교사의 역할이 참 절대적인데 이분들은 사전에 안전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네. 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운영자, 그다음에 운전자, 이제 동승보호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규 교육과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받도록 이제 도로교통법 53조 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이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1회 연수를 했고, 근데 2021년도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네. 이제 많이 심해졌죠. 팬데믹이 되면서 네. 이제 집합 교육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이제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도록 저희들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 그 학원 및 교습소는 매년 1회 학원 및 교습소 운영과 관련한 연수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 과정 중에 통학버스 관련 규정 및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 강사분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정기 안전교육을 한 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교육과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교육당국도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제주시에는 그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제 2월 7일부터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 2월 27일까지 이제 합동 점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강창학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이제 자치경찰단 관계자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점검 사항은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이라든가 이제 하차 확인벨, 안전띠, 이제 경광등 작동 여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등 차량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차량 종합보험 가입이라든가 이제 안전교육 이수 여부, 그다음에 안전 운행 기록 원본 일지 등을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미이수했든가 아니면 교육기간이 지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기한을 두어서 재차 이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2월 7일부터 이제 제주경찰청 주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교육청 이제 합동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승자 탑승 여부라든가 이 안전띠 착용 여부, 그다음에 차량 신고 표지 구비 등 현장 단속을 이제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 차량 동승자 미탑승이라든가 안전띠 착용 여부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차량 구조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안전띠나 이제 그 하차 확인 장치 등은 이제 준수를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정지 표시 장치라든가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이라든가 이제 보조 발판인 승강구 등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현장 단속에서는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정지 표시가 이제 미작동 아니면 미신고 운행 사례가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앞뒤 상단 표시 등을 꺼놓은 채로 운행하는 사례도 저희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다고요? 네, 그 도로교통법상 이제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이제 어린이 승차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항상 확인하고 하차 시에 이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는 이제 어린이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 운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한 모든 운전자는 일시 정지한 통학차량을 발견하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해당 차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뿐만 아니라 이제 옆 차선 및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꼭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고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 됩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된 것을 보면 일단 정지하고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내 자녀,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한 번 더 확인하여 도로의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또 제도 개선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상 벌금 및 이제 구류인 벌칙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이제 각 개별 조항마다 경찰청,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사안별로 혼재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 단속 시 권한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현장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안전장치 추가 같은 이런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린법에 적용을 안 받는 어린이 농구 교실이라든가 네네. 어린이 축구 교실 이런 차량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관련 범칙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내 자식, 내 손주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제 단순한 차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소중한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잠깐 답변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진행자님께서 이제 정부 차원 지원도 필요해 보이고 그 생각을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담하는 회사를 이제 지자체가 네. 지정해서 전담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네. 우리도 이렇게 소규모 시설도 많고 이제 영세업자들도 많은데 이런 전담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차량 운영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